자, 여기는 중학교 때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 이 최대와 최소란 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 뭐가? 2차 함수가?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이 2차 함수의 보통 최대 최소는 y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x에 대한 큰 값, 작은 값을 묻는 게 아니고 x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함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값에 결국은 y죠. 함수 값은 x를 대응해서 만들어진 y값. 그 y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그 그래프의 위,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제일 위에 갔을 때, 가장 아래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프의 위, 아래, 높이를 말하겠죠.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가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높이가 가장 높을 때, 높이가 가장 낮을 때, 가장 위에 있을 때, 가장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함수값, y값, 가장 아래에 있는 함수값, y값, 그걸 찾는 거예요. 결론은 y값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다라는 거죠. 단 우리가 배운 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최대 최소를 찾아낼 수 있다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식은 2차 식인데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꼭지점 좌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구하려면 식이 표준형 형태, 이게 표준형이죠. 이런 꼴로 바꾸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2를 바깥으로 빼고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빼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묶어보니까 이 제곱의 개수를 빼내고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썼는데 여기까지 썼죠. 어차피 6은 완전 제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6은 뒤에 빼놓고 이 안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필요하고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이죠. 이 완전 제곱은 이렇게 돼요. 2 가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근데 얘는 필요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2를 곱해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럼 이 포물선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1, 마이너스 8이 돼요. 근데 이 포물선을 보니까 점점 그래프가 꼭지점을 향해서 내려오다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럼 그 얘기는 이 2차 함수의 y값 중에서 함수값 혹은 y좌표 중에서 최대를 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위로 솟구치고 있잖아요. 그럼 y좌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큰 값입니까? 라는 y값은 못 찾지만 가장 작은 최소값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x가 1일 때 이 2차 함수의 최소값, 함수값의 가장 작은 값 혹은 y좌표 중에 가장 작은 값 8을 갖죠. 이렇게 돼요. 그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걸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최소값만 구하라면 이것만 쓰시면 돼요. 8만 쓰시면 돼요. 최소값은 8.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이건 조건인 거죠. 단서, x가 얼마일 때라는 그냥 조건일 뿐이고 이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최소값만 물어본다면. 근데 가끔 이제 문제 중에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까? 오히려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이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얘도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음을 빼내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4는 완전 제곱이 안 되는 얘랑 붙여도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빼놓고 요 1차항 개수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니까 플러스 9가 와야 3, 3 두 번으로 완전 제곱이 되죠. 그럼 없던 9가 생겼으니까 다시 가로 안에서 빼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얘는 필요 없어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부르죠. 야 어디 나가? 음수 곱해서 나가야지.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붙여봤더니 이제 이런 모양이 됐고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왜 위로 볼록합니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럼 여기 꼭지점에 좌표가 있고 이때 꼭지점 좌표가 3, 13이 돼요. 근데 이 포물선은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 보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함수값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럼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반대로 얘는 최소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y좌표의 가장 작은 값이 누굽니까? 모릅니다가 되죠. 모른다는 얘기는 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작아지니까 작아지고 있는 중이라 가장 작은 값을 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거는 없다고 말해요. 그 최대값은 x가 3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 3입니다. 라고, 3이 아니고 13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역시 말한 것처럼 최대값만 물어보는 거라면 13이라 말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조건일 뿐이고, x가 얼마가 주어지면 최대값이 나타납니까? 라는 조건인 거지, 최대값만 물어보면 13 이렇게 가볍게 말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말하죠? 여기 책에서 말하는 거는 만약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할 거기 때문에 최대는 당연히 없다. a가 만약 음수가 되면 얘는 위로 블록할 거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 높은 함수는 있지만 가장 낮은 함수값은 없으므로 최소는 없다. 그리고 요 말이 중요하죠. x가 p일 때 아래로 블록할 때는 최소값, x가 p일 때 위로 블록할 때는 최대값. 그럼 이 반은 x가 p일 때 y값 q, 이게 뭐죠? 꼭지점의 좌표예요. 꼭지점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에서 상황에 따라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이 q값은 꼭지점의 y좌표를 말합니다. 최대 얼마입니까? 최소 얼마입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를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여기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 이건 또 범위가 나와 있네요. 범위 없는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범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 설명하고. 그림이 많아서 혹시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쉬운 내용입니다. 이차 함수가 아까처럼 아래로 블록하면 최소만 있고 최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위로 블록하면 최대만 존재하고 최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때는 없던 최대값 혹은 없던 최소값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2차 함수를 내가 표준형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y는 2 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근데 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므로 특별한 말 없으면 최소는 3, 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조건이 달라요. 첫 번째, 알고 보니까 범위가 있었던 거예요. x가 -1 이상 2 이하. 자,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옮겨올 수 있죠, 얘가? 이렇게 돼요. -1이면 1보다 왼쪽 2칸, 2면 1보다 오른쪽 1칸이죠. 그럼 얘는 왼쪽 좀 많이 가 있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 있고, 얘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좀 적게 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범위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꼭점을 지나서 이렇게. 그럼 실제로 흰색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빨간색 부분만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그래프에서 없었던 최대값이 나타나요. 딱 봐도 누가 최대죠? 얘가 최대죠. 함수값, 그래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높이 혹은 y좌표적인 가장 큰 값.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어요. 그럼 -1, -1, -2, -의 제곱은 4, 4, 2, 8 더하기 3, 11. 이 11이 최대값입니다. 그럼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 아니죠? 이 그래프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건 얘입니다. 얘. 그럼 최소값은
써 있잖아요. 꼭지점의 y좌표 3. 이렇게 구해내시면 돼요. 자, 이번엔 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아이고. 뭐죠? 응? 뭐야? 자, 이번엔 같은 내용인데 범위가 좀 달라졌어요. 2번. x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있겠죠? 여기쯤에 x가 마이너스 3. 0이면 1보다 더 왼쪽에 있죠? 여기 있어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그려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흰색은 안 그려집니다. 결국은 꼭지점의 좌표도 범위 안에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그럼 별건 없습니다. 왼쪽 값, 오른쪽 값, x값 두 개 중에 양쪽 끝값을 함수식에 집어넣으면 두 개 중에 하나가 큰 값, 하나가 작은 값, 걔네가 최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얘보다 더 큰 데 없고 얘보다 더 작은 데 없잖아요. 왜? 꼭지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최대값을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4, 16, 32에다 3 더했으니까 35. 최소값 1 집어넣으면 네, 3. 0 집어넣어야 되죠? 네, 0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것과 여기 2번이죠. 1번과 2번을 극단적으로 비교해보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가 만약 범위 안에 포함되잖아? 그럼 꼭지점 좌표가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예요. 당연한 겁니다. 포물선 중에 가장 밑에 있거나 가장 위에 있는 값이 꼭지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아래를 블록하면 이 구간 안에 꼭지점 좌표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를 블록하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예요. 그럼 남은 건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양쪽 끝값 중에 두 개를 집어넣어서 두 개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는 어차피 여기서 결정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범위 안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범위 안에 꼭지점 좌표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럼 고민할 게 없어요. 양쪽 끝값을 함수식에 집어넣어서 두 개 중에 큰 값이 무조건 최대, 작은 값이 무조건 최소일 겁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꼭지점이 포함이 돼야 이 꼭지점이 최대냐 최소냐를 결정할 텐데 꼭지점 좌표가 없어졌고 이게 아래로 블록하든 위로 블록하든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블록하더라도 위로 블록한 상태였어요. 근데 꼭지점 좌표가 이 범위 안에 이렇게 만약 얘처럼 이게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고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니까 두 개 양쪽 끝값 중에 큰 값, 작은 값이 정의되는 거고 계속 증가하게 되면 또 역시나 양쪽 끝값 중에 큰 값, 작은 값이 정의되고 그 사이에서는 얘보다 더 큰 거라 얘보다 더 작은 값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꼭지점만 포함되지 않으면 양쪽 끝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최대 최소를 결정한다라는 그냥 가벼운 내용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문제를 하나 풀어. 이게 필수 예제 문제. 7번. 다음 x값의 범위에 따라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죠. 이건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이런 거는 많이 했었죠. 자, 이 이차 함수는 아까는 이제 완전 제곱식꼴로 많이 바꿔왔으니까 이제는 포물선의 축구하는 공식 기억하라고 했죠. 무슨 말인가 싶죠? 지금 쉽죠? 이차함수 모양이죠? 일반형 형태입니다. 쟤처럼 일반형. 일반형에서 이제 포물선은 아래로든 위로든, 예를 들어 아래로 그릴게요. 아래로든 위로든 당연히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죠. 좌우가. 이 축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y축 평행한 직선이라 관계식은 항상 x는 하고 써지고 이제 숫자가 들어갈 텐데 이 숫자가 축의 좌표를 구하는 x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리고 얘를 구하면 축의 방정식의 저절로 구해지는 동시에 꼭지점의 x 좌표를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이것 마이너스 2a분의 b, 그때 y값
x에다가 이걸 구해놓고 식에다 대입하면 그때 y값이 나오겠죠. 그게 꼭지점의 y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일 텐데 축이 어딨냐면 이 공식에 맞춰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2의 축이 있네요. 근데 이제 1번을 보니까 범위가 지금 이게 그래프가 이제 두 개로 나와야 되고 1번 답, 2번 답. 근데 1번은 범위가 0부터 5까지 그럼 여기는 꼭지점 좌표에 x좌표를 포함하고 있죠. 근데 2를 기준으로 0은 왼쪽 2칸, 5는 오른쪽 3칸이니까 왼쪽 2칸은 좀 적게 벌어져 있고 오른쪽 3칸은 좀 많이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간격만 조절해도 정확히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텐데 당연히 여기가 더 솟구치고 많이 올라가 있겠죠. 얘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은 저 함수식에 5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25 마이너스 20 5남쪽 5에다 6 더하면 11이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네요. 여기 최소값.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 2. 최대 최소는 저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라면 꼭지점의 x좌표가 얘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꼭지점 x좌표가 지금 2인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아마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 겁니다. 최대값은 여기서 최대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1. 얘도 11인데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2에서 5까지 오른쪽 3칸. 축에 있는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왼쪽 3칸. 그럼 축 2를 기준으로 오른쪽 3칸이나 왼쪽 3칸이나 함수값은 동일할 테니까 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최소값은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꼭지점 좌표가 포함됐을 때랑 포함되지 않았을 때랑 사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뭐 해봤었어야 되냐면 만약에 그래프를 내가 안 그렸 이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래프를 안 그렸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프를 안 그려놨어요. 뭐만 하냐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 것만 알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축의 위치 정도는 아까 말한 공식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1번을 보니까 이 축이 저 범위 안에 포함됐죠? 근데 아래로 볼록하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 x에다 2 집어넣으면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4,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2 이렇게 되고 최대값은 아까 말했지만 이게 그림을 지금 선생님 그려놓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축이 2에 이걸 머릿속에 암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내용이 단순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가운데 축이 2인데 0에서부터 5까지면 축을 포함하긴 해. 그러니까 최소값이 아래로 볼록하니까 x값 2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 어디서 최소값이 나오지? 분명히 양쪽 끝값에서 최대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끝값 중 어디 하나가 최대값일 텐데 2에서 0까지는 왼쪽 2칸, 2에서 5까지는 오른쪽 3칸, 오른쪽 3칸이 더 많이 올라왔을 테니까 결론은 x에 5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구나. 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 집어넣으면 25-20에다가 5죠. 6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풀려고 했더니 축의 위치가 범위 자체에 포함이 안 되네? 그럼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얘랑 두 개 집어넣어서 두 개 중에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 근데 축의 왼쪽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아마 얘가 최대, 얘가 최소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198번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축의 위치를 아까 맞춘 것처럼 공식에 맞춰 써봅시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b 2 그럼 3분의 1이 나오죠. 축이 3분의 1인데 0과 1 사이에 3분의 1이라는 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는데 3분의 1보다 0이 가깝고 1은 좀 더 멀죠. 그럼 이쯤에 x값 0이 있다고 치고 좀 더 멀어진 위치 여기쯤에 x는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집니다. 말한 대로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었을 테고, 최대값은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분의 3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거 3으로 통분해 보면 얘는 약분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네, 3분의 4가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여기가 좀 더 내려왔죠? 여기가 최소값이겠네요. 그럼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0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 3분의 4, 최소값 0이니까 둘을 더하면 네, 3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197번 문제. 저 범위 안에서 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최대값이 4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일단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려볼게요. 근데 고맙게도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축의 위치를, 이차 함수는 축의 위치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축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럼 축구하는 공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b 4 약분하면 1 축이 1이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림은 1부터 3까지 그리래요. 1이 여기 있는데? 1부터 3까지면 여기 한 3쯤, 여기가 x는 1일 테고 여기 x가 3쯤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죠. 그럼 이 빨간색 부분에서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네요. 그렇죠? 이게 최대값일 텐데 그게 4래요. 그리고 보니까 얘가 결국은 꼭지점의 좌표죠. x가 1일 때 y는 4가 됩니다. 꼭지점 좌표네요. 여기다 대입하면 k값이 나오겠죠? 집어넣어 봤더니 4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k 없어지고 넘어가면 k값은 2가 됩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근데 k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죠. 얘는 x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와요. 여기다 3집어 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18. 3집어 넣으면 3, 4, 12. 아까 k가 2였죠. 이렇게. 마이너스 4.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번엔 이걸 완전 제곱식 끌기는 이걸 3분의 1 바깥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럼 양쪽에다 다 3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축구하는 공식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 3분의 1분의 b 마이너스 2. 그럼 음수는 양수로 보면 되고 이 2는 약분하고 분모에다 3을 곱하게 되면 3 곱하고 얘도 3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3. x는 3이 축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얘가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 좀 많이 가 있을 테고 4는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 되죠. 그럼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 함수의 최소값이 꼭지점의 좌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나올 텐데 x가 3일 때 최소값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6 플러스 k 이게 최소값이죠. 근데 최소값을 책에서는 마이너스 1로 표현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k값은 2가 됩니다.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여기가 아마 최대값일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때 최대값이 나와요. 네, 최대값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6 k가 아까 2였죠? 이렇게 11 최대값은 11이 정답이다 였고요. 자, 이 부분 공통 부분이 있는 최대 최소 앞쪽 책에 보면 개념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떤 형태냐면 식을 잘 봤는데 실제로는 이게 2차 함수가 아니고 얘처럼 보신 바와 같이 4차 함수입니다. x제곱을 제곱시키기 때문에 4차 함수인데 여러분 아직 4차 함수를 안 배웠잖아요. 이제 금방 2차 함수를 배웠는데 어떻게 4차 함수를 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참수를 푸는 게 아니고 모양을 보니까 식의 모양을 보니까 이 부분에 뭐가 발생하죠? 공통 부분이 발생하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식이 두 번 나왔는데? 그럼 공통 부분 나오면 대부분 다 우리가 치환이랑을 하잖아요. 자,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여긴 좀 어려워요. 이게 풀이가 너무 다 돼 있어서 여기만 좀 할게요. 어차피 뒤에 문제 풀 텐데 미리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이렇게. 다음 범위에서 이 식의 최대치수를 구하죠. 근데 지금 4차식이라고 그랬잖아. 4차함수의 최대치수를 아직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치환을 통해서 쟤를 차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통 부분인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둡시다. 그럼 t는 x제곱 플러스 2x인데 여기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치환한다 부르죠. 치환. 그럼 치환을 했다고 치고 식을 다시 써볼까요?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자, 앞에 있는 식과 연결시켜보세요. 치환은 시켰는데 범위는 누구의 범위가 나타나 있죠? x의 범위가. 이런 문제 연결이 안 되잖아. 식은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범위는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지면 이걸 어떻게 답을 구하나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t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범위도 x의 범위가 아닌 t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돼요. t에 대한 범위. 그럼 t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구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좀 선생님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랑 밑에는 얘가 좌표 표면이 약간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는 2번 빼고 1번 잘 보시면 1번은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t축인 t축이 있어요? 두면 되죠. x 집어넣어서 나온 값을 우리는 보통 y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t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축인 x축, 세로축인 t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좌표 평면 위에다가 넌 뭐 하실 거냐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릴 생각이었던 거죠. 이해되세요? 항상 축이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지수나 혹은 변수에 따라서 지금처럼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를 대신하는 t가 있으니까 y축 대신에 t축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는 더더군다나 뭐도 되냐면 인수분해도 되잖아요. 이거 x로 묶을 수 있죠? x 플러스 2. 왜 굳이 인수분해? 저렇게 인수분해 되면 가로에다가 이렇게 x축을 놓으면 얘는 x에 0 집어넣으면 t도 0 나오죠.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t도 0 나오죠. 그 얘기는 요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며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0,0이라는 뜻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축의 위치를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축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와 0의 정중앙에 축이 있는 거니까 이 x라고 생긴 축은 마이너스 1에서 축이 발생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x값. 1은 0을 지나쳐서 여기 정도까지가 x에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지나고 얘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곱하면 3이죠. 이렇게. 우리 좀 전에 뭐 하려고 했냐면 이 식은 가로축이 이번엔 t축이에요. 이해되죠? 여기 원래 x자리인데 x자리에 t가 돌았잖아요. 그럼 가로축 x축이 아니고 t축이라 생각하시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역시나 t제곱 앞에 개수가 1인 양수니까 역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릴 생각이에요. 단
t에 대한 이차함수라 이 범위가 t의 범위가 써져야 되는데 문제는 x의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t의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t의 범위는 어디서 찾습니까?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 t가 y좌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t의 범위를 찾겠다는 얘기는 요 x값 범위 안에서 라는 뜻은 이 그림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녹색 범위 안에서 t가 가장 클 때가 얘가 t가 가장 클 때죠. 3이에요. 이 녹색 범위 안에서 t가 제일 작을 때 여기죠. 이때가 제일 작아요. 마이너스 1. 그럼 t는 요 사이에 함수값을 갖는다 뜻이니까 t값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이상 t는 3 이하.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릴 때 t에 대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중에 이 범위에서만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역시나 얘도 축의 위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포물선은 축이 어디 있습니까? t죠. x축이 아닙니다. t축이에요. 아니 t예요. t는 y축과 평행한 t는이라는 축. 꼭 좀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금방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그리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아, 여기서 축부터 그리라는 얘기예요. 축부터 쭉 그려서 3 나올 때까지. 여기가 3이겠죠, 당연히? 이쯤에 이제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요 그려진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여기가 최대값이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 뭘 집어넣으면? t에다 3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2, 3은 6, 마이너스 3, 12. 최소값은 여기겠죠. 최소값.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나와요. 200번 문제를 해볼게요. 좀 전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두 개로 나와 있긴 한데 1번부터 4차함수죠. 4차함수 풀지 않는다고 그랬죠. 문제를 보니까 공통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치환을 먼저 시도합니다.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식을 써보니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인데 이 이차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려면 여기서 t값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t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습니다. 혹은 뭐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이런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t 범위를 찾으려면 위에서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린다. 이런 평면 위에다가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다 보니까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죠. 얘도.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x축과 만난 위치를 잡아서 축 찾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그럼 가로축 x축에서 만나게 되고 x0, x2에서 x축과 만나니까 이게 0과 2예요. 그럼 축은 당연히 이 가운데서 만들어지죠. x값 1이 축입니다. 근데 1번은 문제가 범위가 없어요. x의 범위가. 아까 좀 전에 푼 거랑 약간 다르죠. x의 범위가 없다는 얘기는 따로 x의 범위가 없어요. 그 얘기는 실수 전체라는 뜻이에요. 실수 전 범위를 x의 범위로 보는 겁니다. 그럼 실수 전체, 양이든 0이든 1보다 크든 작든 전체 범위에서 본다면 이 포물선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다 보니까 위로 계속 솟구쳐서 이 t값 중에 가장 큰 값이 못 구해요. 가장 작을 때만 구할 수 있죠. 이게 t값이에요. 근데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t값은 마이너스 1보다 전부 다 큽니다. 그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의 값을 갖죠. 여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 위에다가 역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죠. 아래 볼록한 포물선을 그렸어요. 축은 축구하는 공식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해 보시면 1 나오겠죠. 근데 그림은 마이너스 1부터 그려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쯤에 t값 마이너스 1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쭉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려져요. 그렇죠? 마이너스보다 계속 오른쪽에 그려야 되니까 계속 그리다 보면 끝없이 위로 솟구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소값만 구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최소값이네요. 그럼 t가 1일 때 이 주어진 요 4차 함수의 최소값은 결국은 이 식에다 t에다 1 집어넣은 값과 똑같은 답이 나온다 뜻이니까 저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식을 치환해 놨고 그다음에 그 범위도 x에 대한 범위 아닌 t에 대한 범위로 바꿔놓으면 이 식과 이 식은 표현은 다를 뿐이지 값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얘가 갖는 값이나 얘가 갖는 y값이나 얘가 갖는 y값은 결국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근데 저렇게 보면 차수가 너무 높은 고차 함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 내용도 어려운데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차수가 2차로 떨어져서 2차 함수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차식을 치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차식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문제가 두 개라. 비슷한 형태니까 좀 이번엔 빠르게 가볼게요. 쟤를 t라고 뒀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아까랑 다른 게 이제는 범위가 있죠.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고 축의 위치를 찾았더니 x값이 1입니다. 근데 그림은 0부터 그려야 돼요. 0부터 3까지. 0은 여기 있겠죠? 3은 오른쪽 두 칸이니까 얘보다 좀 더 위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0, 뭐 얘는 굳이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3 나오고 얘는 이 점의 좌표가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여기는 3, 3 집어넣으면 9-6, 3 더하기 3, 6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은 여기 치환했던 x값에 따라 t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여기에요. 6. 가장 작은 값은 여기죠. 2. 그러니까 이 사이를 t값이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범위 안에서만. t는 2 이상, 6 이하가 돼요. 그럼 치환한 상태로 식을 다시 한번 써봅니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죠.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만 그려요. 2 이상, 6 이하. 그렇죠?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완전 제곱이죠, 사실. 누가 봐도 완전 제곱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꼭지점 좌표가 2,0이에요. 이렇게 가로축이 t축이죠, 지금? 가로축이 t축이에요. 그 t축에서 2,0이라는 점에서 얘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림을 2부터 6까지 그리래요. t값 2부터 6까지. 여기 6점 있겠죠? 6 집어넣으면 6-2, 4, 4의 제곱 16.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얘가 최대겠네요. 최대는 16. 최소는 0.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욕심을 한번 내볼게요. 혹시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욕심을 낸 거니, 개인적으로 욕심 내는 거니까. 자, 이 문제는 아까 위에 있는 저 치환한 상태 전에는 원래 x에 대한 4차식이었죠. 그걸 치환해서 t에 대한 2차 함수를 바꿔놓고 우리가 배운 포물선을 통해서 치환을 하면서 생긴 변역이라고 부르죠. 영역이 바뀌는 걸 보통 우리가 변역이라고 불러요. 변역, 영역이 바뀐다. 원래 있던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혹은 없던 영역이 생겨요. 그것도 변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치환을 하면 항상 변역을 신경 써야 돼요. 변역. 함수식에서는 치환을 하면 혹시 영역이 바뀌지 않을까?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역을 통해서 지금처럼 최대 최소 원식과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함수값을 갖도록 지금 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에서 최대 최소나 이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 같은 최대 최소를 가질 거다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문제가 뭐가 어려워지냐면 최대 최소 구하라면 할만해요. 지금처럼.
연습한 대로 하면. 근데 만약에 문제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라는 얘기는 최대 최소를 가질 때 x값도 구하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최대값 구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t가 6일 때 최대값을 가졌죠. 근데 지금 우리는 t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 최대값을 갖기 위한 t가 아닌 원식에서 x값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t가 6이니까 이걸 해석을 뭐라 해야 되냐면 아까 t가 누가 t였죠? 얘가 t였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6일 때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때 x값이 내가 진짜 원하는 최대값을 만드는 x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넘겨주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x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 있죠. 따라서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일 때요. 이해돼요?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근데 앞에 좀 당겨봐야 돼요. 잘 보면 처음에 이 문제는 x에 뭐가 있었죠? 범위가 있었죠. 0에서부터 3까지. 저 범위를 만족해야 돼요. 지금 얘가 위에 조건에서 보면 x가 0에서부터 3까지였는데 최대값 갖는 16이라는 최대값을 가지려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저 범위에 없는 값이잖아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3만 되는구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t가 2일 때 최소값 0을 가졌는데 최소값 갖는 t값 구하는 게 아니고 x값을 구하라면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일 때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배우는 범위를 좀 벗어나죠. 이게 실근이 아닌 허근이거든요. 이거는 실근이 아닌 허근이겠네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3x 2죠? 죄송해요. 왜 0인가요? 좀 이상해요. 허근일 리가 없는데 이게 그래프가 실제로 존재하는 값을 구한 거니까. 넘어가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따라서 x값은 1. 그럼 x가 1일 때 최소값 0을 갖습니다. 근데 이 x가 여기 있나요? 그러면 네,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제 답은 정확히 답일. 여기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하나 묻는다면 x가 여기 3일 때 처음에 주었던 저 4차함수 있죠? 걔가 최대 16을 갖고 x가 1일 때 최소 0을 갖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아주 완벽한 답이 돼요. 조금 욕심을 내봤는데 이해가 좀 됐나요? 1번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점 BC는 x축 위에 있고 AD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그래프 위에 있답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죠. 자, 그림을 조금만 크게 할게요. 뭐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자, 결국은 뭐냐면요. 저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이렇게 내접하는 x축과 포물선이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둘레값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BC가 여기 딱 고정된 값이 아니거든요. x축 위에 만약 여기다 B를 잡았어요. 축을 올려요, 이렇게. 포물선과 만나고 다시 이렇게 대칭을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얘도 직사각형이 돼요. 그럼 이 직사각형 둘레와 이 직사각형 둘레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 개, 참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이 그려질 텐데 그 직사각형 중에 가장 둘레가 길게 잡히는 거를 찾아내는 얘기예요. 그때 둘레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대표적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그림이 아마 대략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 자, 이제 풀어야 됩니다. 여기가 0이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걸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럼 x 0 집어넣으면 y 0 나오고 0,0 x 10 집어넣으면 y가 0 나와요. 10,0 여기가 10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0이고. 그럼 당연히 이게 인차함수는 인수분해가 이래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인수분해 되면 가운데 축 구하기 쉬워요. 이 축의 위치가 5입니다. 그 다음 분명히 이 B와 C는 5를 기준으로 좌우가 이렇게 대칭 형태일 거라는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B와 C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위치를 요만큼의 이 간격 있죠? O에서 B까지의 간격을 그냥 T라고 할게요. 이 간격. 그럼 여기도 대칭 관계니까 얘도 T가 되겠죠. 그럼 점 B의 좌표는 5-t, 0이 되고 점 C의 좌표는 5 플러스 t, 0이 돼요. 그럼 이 직사각형을 바깥으로 빼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그려진 상태거든요. 이게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야 되니까 가로, 세로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가로가 얼마로 잡힌 거죠? 가로 길이를 얼마로 보시면 돼요? 그림에 나와 있어요. 가로의 길이는 2t로 보시면 돼요. 2t. 그럼 세로 길이가 남았는데 이 세로 길이는 뭘로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점 A의 y 좌표나 점 D의 y 좌표를 찾으면 원점에서부터 이 y 좌표까지 거리가 실제로는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에 왔겠죠. 근데 어차피 점 A나 점 D는 x좌표에 5-t나 5 플러스 집어넣었을 때 y좌표인데 둘 다 집어넣어 답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굳이 음수 집어넣지 말고 양수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 점 좌표를 찾아요. 점 D의 좌표 5 플러스 t,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5 플러스 t 곱하기 여기다 x자리 대신에 5 플러스 t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곱셈 공식 합차죠? 합차. 이거잖아요. 이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t 플러스 5 가로 t 마이너스 5 곱셈 공식이죠? 앞에 거 이런 거 기억나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 그래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t제곱 마이너스 25 근데 음부터 쓰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점의 좌표, 점 D의 좌표가 5 플러스 t, 이거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5. 그럼 세로의 길이는 이게 세로의 길이네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5. 이게 세로의 길이에요. 그럼 둘레 길이를 내가 만약 y라고 합시다. 이건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그냥 한 문자 y라고 그냥 둔 거예요.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5 거기를 2배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 둘레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0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거죠.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이므로 축의 위치는 t의 축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1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 근데 t에 대한 범위가 없는데요? t에 대한 범위 잘 보세요. t에 대한 범위는 t 값은 5에서 b나 c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이니까 그 t 값은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게 만약 t가 0이 되면 b와 c는 이 5에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으니까 t는 0보다 커야 되는데 뭐보다는 작아야 되죠? 아니에요. 저 t는 5보다는 작아야 되죠.
여기가 5잖아. 이 t는 원점에서 5까지 거리보다는 얘가 더 짧아야 되죠. 그래야 직사각형이 나오잖아요. b가 여기까지 가면 직사각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t는 5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선생님, 이게 등호의 양쪽 끝값에 등호가 안 붙지 않나요? 안 붙죠. 0이 될 수도 없고 5가 될 수도 없으니까. 그럼 안 붙으면 그림을 그릴 때 0부터 5까지니까 0부터 근데 0이 색칠이 안 돼 있어요. 그 값을 안 간다 뜻이죠. 5까지 여기 5가 있다 칩시다. 그럼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의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문제 그래서 둘레 최대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최대는 t가 1일 때 요 t에다 1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50. 그래서 52가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에요. 근데 만약 문제가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만약 문제가 둘레 길이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둘레 길이의 최소를 구하려면 여기 값이 가장 작죠. 근데 문제는 이 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t가 만약 5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20 플러스 50이 돼서 이렇게 지워지고 둘레 최소값은 20입니까?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함수값이 20이지만 내가 구하는 함수는 20보다 아주 살짝 커야죠. 20이 가장 작은 값이 아니에요. 20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값이죠. 그럼 20보다 살짝 큰 어떤 실수값이 최소예요. 근데 20보다 살짝 큰 실수값이 얼마예요? 규정할 수 없잖아요. 20.0000000000 어딘가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인간이 그거를 20보다 살짝 큰 값 혹은 20보다 살짝 작은 값을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럼 못 구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둘레의 최소값은 없다예요. 못 구하는 겁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최대값만 구하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